여러분 혹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많은 자본을 쓰기에는 부담이 돼서 무자본으로 하는 지식 사업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내가 뭘 팔 수 있을지 고민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지식 사업을 막상 하려니까 사업 아이템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식 사업 아이템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찾은 지식 상품을 바로 런칭했고 출시 하루 만에 4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하우 인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나의 경험을 수익으로 바꾸는 1인 지식 사업, 그런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또 런칭 하루 만에 4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도 인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지식 사업 아이템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AI를 활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입니다. 또 뻔한 챗 GPT 이야기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건 저만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말 다양한 AI 서비스, AI 도구들이 막 있거든요. 챗 GPT부터 클로드 AI, 그 다음에 뭐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리튼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지식 사업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해보셨다고요. 근데 그냥 지식 사업 아이템 추천 이렇게 검색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질문 하나로 답을 얻는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남들과 조금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쓰라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경력, 그 다음에 경험, 노하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나의 삶, 내가 나온 학교와 학과, 그 다음에 남들은 하지 않았을 만한 나만의 경험, 그 다음에 남들도 다 했을 만한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성된 문서를 PDF로 만들어서 AI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AI가 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답변을 받으면 나만을 위한 새로운 답변이 나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단순한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클로드 AI를 써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클로드 AI를 사용해서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고요. 실제로 AI 도구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한 무제한 미니 창업 가이드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독서를 통한 사업 아이템 발굴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1인 사업가를 위한 시간관리 마스터 클래스도 역시 제가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5번은 저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발굴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자소서는 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자소서 쓰는 방법이 바로 나만의 지식 아이템을 찾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AI에게 이걸 입력해가지고 나를 위한, 정확하게 나를 위한 그런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만 듣고 이미 나가버린 사람들이 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나 하면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개나 소나 다 돈 잘 벌었겠죠.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신의 장점, 강점,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당연히 지식 사업은 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이게 그걸 파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팔 게 없는 거죠. 저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소서를 먼저 써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그걸 직접 계속 써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자소서를 쓰기 쉽도록 하는 그런 질문 리스트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좀 상세하게 잘 달아도 나에 대해서 AI가 나를 좀 인지하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건 좀 싫어하고 이 사람이 이런 경험 자체는 이렇게 노하우로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일단 제가 이 질문 리스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시 정지하시고 캡처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예로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봤었는데 지인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주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 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수익화하는 지금의 이제 노하우 인컴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 결과로 바로 다음 날 4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 그 답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바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드렸던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에 답변을 이제 계속 하나씩 해보면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먼저 팔아보기입니다.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더니 뭐 무슨 먼저 팔아라 뭔 소리야 뭐 아이템이 있어야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설명을 일단 드려 볼게요. 이게 아이템 선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템 생각을 막 하다가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인제 "이거 어때?" 하고 인제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친구, 지인들에게 먼저 말해 보고 그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 요게 인제 제일 많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확인 자체를 안 해본 거니까. 그러면 인제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이 아이템을 말해 보고 확인받아 본 거는 의미가 있냐? 죄송하지만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나 지인들이 내 상품을 살 고객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할 확률이 높죠. 그분들은 고객이 아니니깐요. 그래서 인제 제 상품을 살 고객들에게 먼저 "이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은 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사업 레벨이 높아도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잘 몰라요. 사업 레벨이 높으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 보지 않고 포기해 버리면 레벨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경험치 자체가 없으니깐요. 몬스터를 잡아야 제 레벨이 오르겠죠. 근데 몬스터를 머릿속으로만 잡아 보고 '네 쟤 잡으면은 잡을 수 있을까? 나 잘 못 잡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얘한테 깨져 보고 몬스터를 공략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나의 실력이 느는 건데 그걸 전혀 하지 않으니깐요. 그러면 인제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먼저 팔아 봐야 됩니다. 먼저 판다고 하는 표현이 쪼끔 두루뭉실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 이런 거 팔 건데 혹시 살 사람 있는지?" 먼저 인제 물어보고 입금 먼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면은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나 이제 경험을 수익화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팔아보고 싶은데 구매하실 분 계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고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분들한테 먼저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40만 원이 된 거였어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먼저 나의 아이디어가 판매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떠오를 때마다 팔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판매가 바로바로 되고 아이템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판매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지만 결국엔 하나도 못 팔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의 아이템을 엄청 오랫동안 준비했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바로 접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그런 돈하고 나의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입금 먼저 받고 바로바로 팔아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돈부터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도 되냐. 근데 이제 먼저 입금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 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진짜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입금을 받으면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판매해야 할 이유도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다면은 당연히 환불 처리 다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는 먼저 이제 준비 중이라는 걸 당연히 밝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꽤 오랜 기간 동안 했었는데, 그 기간을 다 준비하려면은 약 한 2주나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입금 먼저 해주시면은 사람이 충분히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다들 기다려 주셨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내가지고 수익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이쯤에서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금부터 받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팔아보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책을 이제 이번 독서 모임을 할 책이었는데, 이 노아 케이건의 책 나는 주말마다 10억 버는 비즈니스를 한다. 이 책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나의 경험을 수익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지식 아이템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실천하고 있으니까 혹시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식 사업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초보자라면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패 횟수는 성공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번 실패하면 성공 확률은 10%, 50번 실패하면 성공 확률은 50%, 100번 실패하면은 성공 확률은 이제 100%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레벨을 좀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다면은 혼자 하시는 걸 오히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난 좀 더 빨리 가보고 싶다. 실패하는 게 좀 두렵고 좀 실패를 좀 덜 하고 빠르게 성공 확률을 좀 높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때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지식 사업에 대한 노하우, 아이디어, 그다음에 AI 도구와 이런 활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계속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